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피터 린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연평균 29.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S&P 500 지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이었죠. 그의 책 월가의 영웅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을 살펴보며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재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바로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발생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맞지 않거나 성장률이 둔화된 기업입니다. 둘째, 경쟁이 심해져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기업이죠. 셋째,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터 린치는 이런 신호에 주목했어요. 매출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보다 낮다면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피터 린치는 세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1. 회사 성장률보다 PER이 높아졌을 때. 2. 매수할 때의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3. 더 좋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 이런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터 린치의 멋진 말 한마디를 소개해 드릴게요. 평범한 사람이 상식과 일상 경험을 활용하면 월스트리트 전문가 못지않게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이 말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투자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린치는 자신이 잘 아는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할 것을 권장했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각해보세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기에 그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쉽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피터 린치는 던킨 도너츠의 커피를 마시고 그 인기를 직접 경험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투자했고, 이는 그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한 조사입니다. 피터 린치는 기업의 실적, 재무 상태, 경쟁 환경, 확장 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그는 특히 PEG, 즉 주가 수익 성장 비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그는 PEG 비율, 다시 말해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을 성장률로 나눈 값을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주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PEG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을 매력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현금 흐름과 같은 재무 지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피터 린치는 기업의 이야기, 즉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기업의 스토리는 회사의 전망과 충분한 증거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간단하고 친숙한 기업들을 선호했으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모든 기업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업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저성장주입니다. 이는 배당 수익률이 지수 평균보다 높고 매출이 큰 기업을 말해요. 둘째, 대형우량주입니다. 연평균 이익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규모와 매출이 크고 전망이 좋은 기업이죠. 셋째, 경기순환주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매출이 강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들을 말합니다. 넷째, 고성장주입니다. 매년 수익이 20% 이상 성장하면서 부채 비율은 낮은 회사들이에요. 다섯째, 회생주, 즉 턴어라운드 기업입니다. 시장을 놀라게 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죠. 마지막으로 자산주입니다. 업계 사람들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숨겨진 가치가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피터 린치가 특히 좋아했던 두 종류의 주식이 있어요. 첫째는 업황부진으로 당장은 수익 창출에 문제가 있지만 6개월 또는 1년 후에 수익이 회복될 대기업입니다.
둘째는 장기간에 걸쳐 성장할 작은 회사죠. 소형 성장주라면 업계를 선도하고 부채가 거의 없으며 대차대조표가 튼튼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터 린치의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이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는 시장 예측보다는 개별 기업의 가치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시장 환경이 변할 때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같은 거시경제 변화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금리가 내리면 성장주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JP모건은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것을 권했어요. 이는 피터 린치가 강조한 유연한 투자 접근법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습니다. 시장 변동이 커지면 더 싸진 종목에 더 비싸진 종목을 팔아서 투자하는 것이죠. 이를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또한 투자 목표와 기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젊을수록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첫째, 내 집이 있는가? 둘째, 나는 돈이 필요한가? 셋째, 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그는 주식 투자보다 집 장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집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보유하는 훌륭한 투자이기 때문이죠. 투자 성공을 위한 자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 시장의 공포를 무시하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에서 감정은 수익률의 가장 큰 적이다. 정말 명언이죠? 그는 기업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현재 시장에서 더 많이 팔 수 있거나 손실 나는 사업부를 정리해서 회사를 재건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바텀업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즉, 시장 전체가 아닌 개별 기업부터 분석하는 방식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스토리를 발견하기 위한 지름길은 없다. 결국 가장 많은 돌을 들춰본 사람이 승리한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을 실제 사례로 살펴볼까요? 먼저 맥도날드 사례입니다. 당시 많은 투자자들은 맥도날드가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린치는 달랐죠. 그는 맥도날드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보았고, 실제로 맥도날드는 이후 20년 동안 해외 진출을 확대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미 성공한 큰 기업이라도 성장 여지가 없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과 같은 기업이 비슷한 성장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사례로 던킨 도너츠가 있어요. 린치는 던킨 도너츠의 커피를 직접 마셔보고 매장의 인기를 직접 관찰한 후 투자를 결정했어요. 일상생활 속 관찰이 투자 성공으로 이어진 좋은 예시죠. 포드 자동차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때 린치는 포드의 장기적 회복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유지했어요. 그의 인내심은 결국 포드 주가가 반등했을 때 큰 수익으로 보상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이라는 장내 회사 사례도 있어요. 1980년대 초 피터 린치는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저평가된 가치를 보고 투자했고, 이는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 관리 핵심 원칙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모든 주식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린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생에 단 몇 개의 좋은 주식만 있으면 된다. 그는 몇몇 주식은 그저 그럴 것이고, 일부는 괜찮을 것이며, 한두 개가 크게 오르면 환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둘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세요. 투자자들은 3가지 감정 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바로 걱정, 만족,
항복이죠. 시장이 내리면 걱정하고 좋은 주식을 싸게 못 사고 비싸게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만족하고 경기가 나빠져 주가가 폭락하면 패닉 상태에서 항복하고 팔아버립니다. 린치는 이런 투자자들이 자신을 장기 투자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큰 하락이 있을 때마다 단기 투자자로 변해 큰 손실을 입는다고 지적했어요. 셋째,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투자하세요. 회사의 수익 전망, 재무 상태, 경쟁 환경, 확장 계획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투자를 결정하고 그 회사의 기본적인 스토리가 바뀌지 않는 한 보유해야 합니다. 린치는 경제를 예측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투자한 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했어요. 피터 린치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망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에서 흔히 빠지는 오류들을 살펴볼까요?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가겠지.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는 못 오르겠지. 이런 생각들은 투자자들이 감정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또 다른 위험한 생각은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수 있지만 때로는 완전한 어둠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도 있어요. 이는 시장이 바닥을 찍기 전에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0달러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라는 식의 특정 가격 목표를 정하는 것도 오류예요. 또한 걱정 없어, 보수적인 주식은 안정적이야 라는 안이한 생각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도 투자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봤네 라는 생각도 틀렸어요. 좋은 주식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익을 얻지 못한 것뿐이죠. 피터 린치의 실천적인 조언을 정리해볼게요. 첫째, 상식적인 이해를 활용하세요. 복잡한 분석보다 일상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 귀, 상식이 가장 좋은 주식 연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철저한 조사를 하세요.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한 후에는 그 회사의 매출, PEG 비율, 현금 상태, 부채 수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린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식은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지만 2, 3년 안에 오를지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장 타이밍보다는 좋은 기업을 찾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해하고 믿는 기업에 투자하며 꾸준한 조사와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투자 철학인 자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입니다.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며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결정에 감정이 아닌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단기 변동성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어요. 훌륭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믿고 인내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을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개선해보세요.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시장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